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24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재 문제, 그 언론과의 소통, 또 하나는 인사 문제입니다. 자, 언론과의 소통 문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청와대를 오래 출입한 입장에서 가슴이 뛴다 이런 표현까지 말씀을 드렸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도어 스태핑. 자, 도어 스태핑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인사 문제인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제가 최근에 책도 한 권 썼죠. 대통령의 사람 쓰기 책도 내면서 역대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 그리고 시스템, 대통령실, 지금은 청와대, 그전에는 청와대고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시스템,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또 인사 갈등, 이 비선 실세들의 인사 투쟁, 암투, 그런 것도, 망라해서 책을 하나 최근에 대통령의 사람 쓰기란 그 책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넣으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대통령이 인사할 수 있는 인물이 최대 18,000명까지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권이. 그리고 장차관급 이렇게 다 합하고, 또 공공기관 임원 다 합하면 한 1,000명 정도 직접 인사를 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인사가 한 6, 7,000명,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18,000명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관심이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민정수석의 그 역할을 어느 곳에서 할 것이냐, 그것이 관심사였죠. 지금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인사 시스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죠. 하나는 인사 추천이 있는데 이것은 인사수석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안에서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인사협의체를 거칩니다. 대통령 실장이 보통 주재를 해서 인사추천위원회 이런 형식을 띄어서 거기서 사람을 골라내면은 대통령이 그 재가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실제로 수석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대신 법률비서관 또 공직기강 비서관을 비서실장 그 산하로 뒀죠. 자,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의 민정수석 그 문재인,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또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이런 민정수석들의 권한이 너무 과잉됐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률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만 뒀는데, 자,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때까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여론 동향을 살피고 민심을 파악을 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고위공직자 직무감찰을 하고, 이 특감반이라는 게 있었죠. 특감반. 김태호 특감반 이런 게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5대 사정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이 기관들을 사실상 통솔을 합니다. 통솔을 했고, 거기서 다 정보 채압을 해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부처였죠. 자, 그런데 이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는데, 이 민정수석실에 제가 말씀드린 이 기능 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인사검증이죠. 2급 이상 고위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들, 장차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까지 다 인사검증을 합니다. 이 인사수석실에서 명단이 오면 인사검증을 해서 그것을 인사추천위원회, 비서실장 주재 거기서 걸러내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그 역할을 했죠. 자, 그런데 역대 정부 인사검증은 항상 실패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인사의 추천과 검증이 분리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전에는 이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다 했습니다. 그냥 주무구구식으로 했죠.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 안에서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추천과 검증이 분리돼서도 계속 실패를 한 이유가 이 두 기능이 청와대 안에 같이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관장하는, 대통령의 영향권 안에 있는 청와대 안에 이 두 공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분리가 됐지 서로 같은 참모 기능입니다. 대통령의 같은 참모 기능이어서 이것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것들도 감안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기관을 분리를 한 것이죠. 추천 기관 그리고 검증 기관 이것을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추천은 지금 대통령실 지금은 인사수석이 아니고 인사기획관 제도를 뒀죠. 인사기획관이 추천을 하고 인사기획관 아래 인사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기능을 그대로 하고 검증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있으니 공직기강 비서관은 남아있다고 해도 그걸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법무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고위공직자, 정무직 검증을 하겠다. 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것이 현실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법무부령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자,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정보 1 담당관, 인사정보 2 담당관 이렇게 둬서 검사가 한 서너 명 파견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현직 검사를 포함해서 20명 선으로 이 인사검증 라인을 만드는 것이죠. 그 전에 이 민정수석실 시절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원도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도 검찰에서 파견 나오고 경찰, 국세청, 국정원 뭐 여기서 다 파견 나와서 인사검증을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정무직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지금 하게 되는데 그 인사정보관리단장이 그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 1 담당관은 현직 검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 정보 수집 관리를 하고 인사 관련된 거죠. 인사정보 2 담당관은 공무원, 부의사관을 임명을 해서 경제 분야 정보 수집 관리를 한다. 자, 이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인사혁신처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입법력을 했습니다. 인사검증 업무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법무부가 막강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지게 되는 것이죠.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국세청에서 인원을 파견받았을 또 할 텐데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이 인사검증을 위한 조난자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조난자료가 정치 사찰용으로 쓰이기도 했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인사검증을 하는 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의 파일을 다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법무부 산하에 두는데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 한동훈. 최근에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죠. 인사청문회 또 국회 예결위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정연한 언변술 그리고 또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현상 이렇게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막강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됐습니다. 자, 한동훈의 위치, 역할, 위상이 점점 강화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검찰 인사나 또 신속하게 1호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 문재인 정권 권력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수사 방해용으로 한 검수완박 여기에 맞대응 차원인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요직 인사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한동훈의 막강 파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특히 또 인사추천 부서가 인사기획관이죠. 인사비서관 대통령실에. 그런데 인사기획관도 검찰 수사관 출신 박두규,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 이원모 이렇게 되니 모두 검찰 출신이다. 추천을 하는 라인도 검찰 출신, 그것을 검증을 하는 라인도 검찰 출신이 대부분. 그리고 그 위에 검찰 출신 한동훈. 자, 이렇게 돼서 전 현직 검사들이 추천과 검증 기능을 다 가져갔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야당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이 공세가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자, 이 한동훈의 막강 파워, 검찰 인사, 검사장급 정강석가처럼 그 인사를 했죠. 그래서 유예기간, 이 금수완박 유예기간 4개월 동안 수사체제, 딱 위에 체제를 갖춰놨는데 그 밑에서 이제 손발이 실질적으로 돼서, 일선에서 일선에서 소대장, 중대장 역할을 할 부장검사, 이들의 인사가 또 6일 지방선거 직후에 또 바로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검찰총장 뽑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지금 금수완박 그 유예기간이 하루하루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 권력, 문재인 정권 주변에 대한 수사, 또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1호 지시, 금융정권 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켰죠. 서울 남부지검에. 그리고 오늘 2호 지시를 내렸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점청, 중점검찰청이라는 게 있죠. 각 지검별로 일종의 주특기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 또 뭐 부산지검은 해양범죄,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 이런 식으로 그것을 중점검찰청이라고 하는데 오늘 한동훈의 2호 지시로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금융범죄합동수사단처럼 특화시키는 거죠. 국제범죄, 첨단산업보호, 뭐 식품의약 특허 이런 것을 해서 그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를 벌이게 한다. 그래서 이 금수완박 이후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또 이런 차원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력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직후에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차장, 부장검사 인사도 한다. 자, 이런 상당히 속도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금수완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주변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인사에서 정부 요직 인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또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오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갖는 기능 외에 그전에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기능들, 이 기능까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한꺼번에 지금 쏠리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사실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쏠리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오늘 이 인사까지 이렇게 검증을 맡겼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문제죠. 물론 한동훈을 조기에 이렇게 발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민주당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정권 교체기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 난리통을 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차피 그 요직 인사의 검증은 법무부에서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한동훈 밑으로 가게 됐고, 자, 이런 상황들인데 이 상황을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잘 조율을 하고 역할을 하고 과잉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 역할을 수행해 나갈지, 그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초기 인사 이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식이 됐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